영광고등학교 수학교사 이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불특정 다수의 제 선배님을 대상으로 모델이 처음이어가지고 형식이 안 맞을 수는 있겠으나 양해 바라고,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으니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터치교사를 하면서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 현장 지원단의 서울고등학교에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주제는 교육과정 수업평가 1차를 위한 방안 찾기.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목표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수업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원고에 맞춰서 처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개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학생들의 출세권은 확대되었다고 이제 정책 소개에 나와 있죠. 그런데 분명히 학생들이 이제 정시가 확대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현장 고3들 보면 정시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능과 중심의 수업에서 정말 끝까지 정시를 해보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뿌듯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잔다. 근데 문제는 그쪽만 볼 수가 없는 게 수업 평가 활동에 이제 본인이 수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자퇴를 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교사가 제시하는 학생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을 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발 수능 시험이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안내가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학종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부분도 정책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정규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에 반영 제한하게 되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별적으로 학생의 활동들을 나머지 공간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많은 학생들을 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술을 진보하고 있고, 기술이 너가 혼자 하지 않고 수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AI를 기반으로 처리해 줄 테니까,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어떻게 수업에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올해 나타날 새로 이제 발표될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정말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인가. 생성 AI가 제가 대학원을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1년 사이에 생기고 그 사이에 생성 AI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교실 현장에서 디지털 현장 기술들을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안에 생성 AI가 교사의 역량까지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진로 역량을 기준 있게 다루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분,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정규과 과정 외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교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 및 비교과 관련 활동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알아서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꿈이 없고,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못 잡을 때 내가 그 전공을 잘 못하더라도 학생이 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자소서나 이런 것들이 폐지되게 되면서
학생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학에 제공할 정보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쟁하는 학교들의 기록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학생이 저 학생과 똑같은 정도의 평가를 받으려면 활동도 잘해야겠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표현이 정상적으로 그런 급에 맞게 표준화된 풀이를 기록을 좀 해줘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굳이 저쪽에서 잘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못한 기록을 할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소서로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학교 현장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론인데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학생부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생 학부모에게 그 기록의 신뢰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록을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불리는,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올해 내년에 나올 그 AI 디지털 교과서의 품질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앞으로 그 기술이 계속 발전했을 때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진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그 코로나19 이전에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10년 전부터 그 디지털 관련 연수들을 계속 진행했는데 코로나19 전까지는 사실 학교에서 그 연수를 찾아가는 교사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 기술적인 측면을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하다가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존재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포트폴리오 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되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집에서 어디서든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맞춤형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배움이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 수업을 언제 어디서든지 집에 가서 충분히 모니터에 띄워놓고 본인의 태블릿 기기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일기를 써가면서 오답노트를 만든 것들을 제가 집에서 충분히 제 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수업에서 학생이 잘하는 학생의 화면들이 동시에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전자칠판에 뜨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보이는 집중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수업이 개선되었을 때 학교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부합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체적 교과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체적 교과서에 아무리 본인이 글을 써도 그냥 그 상황 그대로일 뿐이고 기록은 한참 뒤에 보면서 그걸 다시 채점을 해서 학생부 기록으로 하던 그 시차가 꽤나 나던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시보드에 표시해주고 그 대시보드 해석하면서 그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기술적인 진보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신뢰성을 강조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에 종이 한 장 없이 몇백 명의 학생 평가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고 다시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 학생들이 수학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풀어놓은 답안지를 확인하고 청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의 요소들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기반 교육 전문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수업에서 디지털 환경을 적용하는
꺼려하시거나 불편해하시던 분들이 계셨지만 내년부터는 표준화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 표준화된 사용법만 숙지할 수 있다고 하면 교사가 표준적인 수준에서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학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보다 낮은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점이라는 부분에서 디지털 표가 다양하게 분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손쉽게 확인하고 평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을 써져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이 동시간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들이 서울 안에서 전국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수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AI 수단까지도 AI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이번에 어제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안에 다 이미 구현된 기능들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에디트를 사용해서 그런 과정 중심 평가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록이 이렇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영향을 잘 다루는 것이 에디트 기술자로 치부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거죠. 맞춤형 개별화 지도가 배우기들이 하위권 학생한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상위권이라고 표시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탐구 기반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더 심화된 수업 형태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대하는 방향은 수업 혁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석세권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한계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과면 때도 한번 이야기 들었었는데 교과서를 10,000원짜리로 만들려고 하셨던 교과서 지금 형태를 설계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빈 공간이 많은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콘텐츠를 담을 수 없어서 교사의 역량을 주고 최소한의 콘텐츠를 담아 10,000원짜리 만드니까 나머지 공간에 나머지 교과서 공간에 들어있지 않은 콘텐츠를 교사의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콘텐츠로 채워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노익장 하셔서 강의했던 분이 있는데 그것이 AI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클라우드라는 교과서 공간보다 훨씬 더 큰 공간으로 구현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수업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콘텐츠를 더 지속적으로 향상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는 수업 전문가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생성 AI 같은 신기술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의 영역을 초점을 맞춰서 이상적인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